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침대 이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로 우리가 환자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스 이비인후과 성동원 대표원장 허진혁입니다. 저희가 확장 이전하면서 수면센터를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진료하게 되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수면 질환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원 처음 당시에 저희 병원의 규모가 상당히 좀 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했고 또 목표도 했던 수면 진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원 2년 정도 됐었을 무렵인데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기회가 오니까 이전 장소가 사실 2년밖에 안 돼서 아깝다는 마음보다 이제 우리 병원도 진짜 수면 진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되게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고민 없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확장 이전이 되면서 병원 공간이 넓어지긴 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수면 중점적인 진료를 저희 병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로 한 10년 넘게 수련받고 진료해오면서 환자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큰 도움 줄 수 있는 분야가 수면 진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부분이긴 하지만 내과적 만성 질환들이 수면의 질과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타과와 달리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시경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숨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우리 과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런 수면 진료를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획하게 된 거죠. 사실 수면의 진료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수면 진료는 많은 분들도 겪고 있고 알고 계신 수면 무호흡증 같은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수면 중에 발생하는 굉장히 심각한 수면 호흡 장애인데, 일단 수면 무호흡의 그 기준상 10초 이상의 무호흡이 발생하면서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만성적인 내과 질환들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 이제 가장 많은 또 분들이 겪고 있는 코골이 증상이 있는데요. 코골이를 질환으로 분류하기에는 사실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비인후과 질환에서 코골이를 사실 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코골이가 본인은 심한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본인과 함께 주무시는 수면 파트너들이 그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 권유로 사실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침대 이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중증의 코골이 같은 경우는 환자 건강에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면 파트너의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로 우리가 환자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코골이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시경적으로 숨길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콧구멍부터 이렇게 성대가 있는 후두까지 숨길이 상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상기도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저항을 처음 갖게 되는 곳이 여기 코의 가장 뒤편이에요. 여기에 아데노이드 편도라는 게 있는데, 아데노이드 편도에서 원래 선천적으로 비대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아랫길이 잘 열려 있어도 이제 숨을 쉬기가 시작이 어렵게 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드문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한 90% 이상이 좁아지는 경우는 여기 편도, 목젖, 혀 뿌리, 이 근육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제 가장 좁아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그냥 나이가 드는 것만의 이유로도 코골이가 생기게 될 수 있고요. 과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로를 한다든지 특정 약물을 복용할 때 이런 일시적으로 코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중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상기도의 이런 저항들이 커진 끝에 완전히 숨길이 폐쇄되면서 생기는 일인데요. 숨길이 폐쇄된 채 무호흡의 상태가 10초 이상이 지속되면은 그것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수면 상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몸에 조금 불편하게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수면 상태를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수집을 해서 환자들의 수면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외에도 이갈이라든지 하지를 막 움직이게 되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코골이 그리고 잠꼬대 같은 것들 다양한 수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수면다운 검사 결과에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경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의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금주, 금연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약물들 체크해서 중단하고 체중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생활 습관 변화를 먼저 우리가 하게 되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치료가 있는데요. 양압기 사용 그리고 구강 내 장치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양압기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실제로 대부분의 폐쇄성 무호흡증 치료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수면 인증의 자격은 우리나라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득을 해야만 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수면질환 분야가 단순히 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이런 질환에만 있지 않고 이비인후과 교과서 이상을 능가할 만큼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서 수면 진료에 있어서 이렇게 좁은 시야가 아니라 수면 전반을 케어해주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야만 환자에 대해서 정확히 접근해주고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개원의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1년 이상을 준비했고요. 올해 9명의 국내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심한 수면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셔서 또 진료를 받다가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셔서 수면다운 검사라는 또 정확하고 좋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통해서 발견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압기 사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금 허들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금 수면 전담팀이 최선의 노력으로 다 환자들을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케어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스 이비인후과 성동원 대표원장 허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